FSD를 바로 쓸 수 있는데 차 가격은 4천만원대, 심지어 배터리도 중국산이 아니라고 최근에 미국에서 생산되는 모델 Y 스탠다드가 한국에 출시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전망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거 현실에 좀 더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FSD 정식 출시 이후 흥미로운 소식이 하나 나왔습니다. 테슬라가 탈중국을 선언했다는 건데요. 아니 이렇게 되면 올해 모델 Y와 모델 3를 출고한 차주들만 배합하시는 걸까요? 오늘은 그래서 테슬라가 탈중국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뭐고 이게 우리나라 차주들한테는 어떤 영향을 끼칠지 이런 얘기들을 해보려 합니다. 아니 아까부터 계속 연습을 하고 있네. 아 리스료가 잘 안 내. 리스료. 한번 해봐. 2개월 리스료를 내드립니다. 2개월 리스료를 내드립니다. 2개월 있잖아. 2개월 할 때 약간 진심을 담아야 돼. 가슴에. 2개월 리스료를 내드립니다. 그렇지. 여기에다가 BPD 오토를 앞에 살짝 넣어가지고 풀로 해봐. 오케이. BPD 오토에서 차량을 구매하시면 2개월 리스료를 내드립니다. 좋아. 이렇게 할 수 있으면서 굿잡! 계속 연습을 하고 있네. 어디가? BPD 오토? 갑자기 탈중국이라니 뭔가 이상합니다. 그렇잖아요. 테슬라 하면 중국 상하이 공장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유를 아주 간략하게 정리하면 중국은 테슬라만의 수직 구조화를 아주 잘 이뤄낸 생산기지라고 설명했었습니다. 배터리 원재료도 현지에서 받고 완성된 배터리 팩도 현지에서 공급받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차도 생산하고 수출도 합니다. 생산 단가가 저렴한 건 물론이고 공급 리스크도 줄인 덕에 저렴한 가격으로 경쟁이 가능해진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테슬라가 갑자기 탈중국을 한다?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보니까 시기가 참 공교롭습니다. 한 2-3주 전쯤에 한국의 FSD가 정식 출시될 거란 예고편이 나왔잖아요. 비슷한 시기에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보도가 떴고 그 뒤로 한국 언론들이 받아쓰기 시작하면서 테슬라 탈중국이라는 표현이 쓰이기 시작한 겁니다. 자, 여기서 팩트를 잘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이게 중국 공장을 폐쇄한다, 중국에서 생산하지 않는다, 이런 극단적인 내용은 절대 아니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도대체 탈중국이라는 말은 왜 나온 거냐? 일단 알려진 바로는 미국 시장을 위한 조치란 겁니다. 지금 테슬라 미국 공장이 텍사스랑 프리몬트에 있잖아요. 여기서 생산하는 차들은 중국산 부품을 쓰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운 거죠. 그래서 올해 초부터 미국 공장에 납품하는 주요 협력사들한테 1년에서 2년 안에 중국산 부품을 완전히 빼라고 했다는 보도가 나왔고 이미 일부 부품은 탈중국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시트 커버 같은 건 중국 업체가 멕시코와 동남아에 공장을 세우게 해서 비중국산으로 갈아타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일론 머스크가 진짜 대단한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데 흔히 탈중국하면 어떻게 생각하죠? 아, 이제 중국 부품을 안 쓰겠구나, 그럼 우리나라나 미국 부품을 쓰겠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번 테슬라의 탈중국 포인트는 뭐냐? 테슬라와 협력 관계에 있는 중국 협력 기업까지 통째로 중국 밖으로 옮긴다, 이겁니다. 생산 단가 때문에 중국인 노동자를 계속 쓰고 싶어요. 그런데 또 메이드 인 차이나는 싫어요. 그래서 공장만 중국 밖으로 빼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는 거죠. 그 중에서도 이제 다 옮기는 게 아니라 미국 공장에 납품하는 협력업체 위주로 멕시코, 동남아, 인도 이런 쪽으로 공장을 옮겨버린다는 겁니다. 물론 이게 배터리까지는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배터리는 원료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돌파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럼 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냐? 간단합니다. 아예 통째로 옮겨버려서 중국산 부품 리스크를 줄이겠다는 겁니다. 테슬라도 미국 기업이기 때문에 미국 판매 비중이 상당하고 당연히 미국 IRA를 신경 쓸 수밖에 없잖아요. 핵심은 중국에서 온 배터리, 광물, 부품 비중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세액 공제를 못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보조금을 못 받게 된다는 건데 세 가지 전략 중에 중국 생산 부품 비중을 낮춰버리면서 이걸 해결해버리겠다, 대신 다른 브랜드들과 다르게 아예 협력사 공장을 중국 밖으로 옮겨온다, 이런 거죠. 바이든 이후에 트럼프가 집권하면서 중국 생산 부품에 대한 리스크가 더 커진 건 맞습니다. 언제 어떤 품목에 관세 폭탄이 떨어질지 모르니 미국 공장에서 생산하는 차는 중국하고 공급망을 완전히 분리해 두자, 이렇게 되면 관세나 규제가 더해져도 영향이 최소화된다, 이런 전략인 겁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투트랙 전략이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하이 공장은 여전히 최대 수출 기지로 두겠다는 뜻이고 여기에는 무려 400개가 넘는 중국 협력사가 묶여 있다고 하거든요. 뒤에서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유럽 시장은 미국보다 중국 생산 비중이 크기 때문에 당연히 중국 공장 자체를 버릴 수는 없고 테슬라 중국 법인도 우린 중국을 배제하지 않는다, 이렇게 입장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미국 시장만을 위한 거냐? 그런 건 또 아닙니다. 왜냐면 미국에서 생산하는 차들이 중요해진 나라가 있잖아요. 바로 한국인데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에서 생산되는 모델 Y 스탠다드가 국내에도 출시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 요인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최근 한미 관세 협상에서 안전 기준 5만 대 제한이 폐지됐다는 거.
이건 지난 영상에서 이야기했으니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원래는 미국에서 수입해오는 차가 브랜드별로 연 5만 대씩 제한되어 있었다고 했죠. 5만 대까지만 FTA 기준을 적용해서 별도의 안전 인증 없이 팔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였고, 그렇기 때문에 더 팔고 싶어도 못 파는 구조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 관세 협상을 하면서 이 안전 기준 5만 대 제한이 폐지됐고, 이건 테슬라한테는 특히 중요한 협상이었습니다. 왜냐면 이미 올해 10월까지 누적 판매량이 5만 대 가까이 쌓였고, FSD가 정식 출시되면서 판매량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마침 5만 대 제한도 풀리면서 무제한으로 팔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미국에서 생산하는 모델 Y 스탠다드를 들여와서 점유율을 장악하지 않을 이유가 없게 된 거죠. 두 번째는 유럽에 대해 오해하고 있다는 점도 큽니다.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게 유럽은 자율주행을 자유롭게 개방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생각보다 폐쇄적이고, 유럽도 현재 FSD를 운전자가 쓸 수 없습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와 상황이 비슷하다는 거죠. 왜냐면 유럽은 이걸 레벨 2라고 봐야 할지 레벨 3로 봐야 할지, 운전자 책임을 어떻게 둘지 이런 게 제대로 정리가 안 되어 있고요. 결국은 유럽 규제에 따라 FSD를 상용화하려면 안전 인증이 따로 필요하다는 건데, 여기서 우리나라와의 차이는 뭐냐? 우리나라는 FTA 덕에 미국에서 생산된 차는 FSD를 바로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유럽은 FTA보다도 각 국가별 도로교통법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오는 충돌이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보면 유럽도 어차피 FSD가 풀릴 거라 중국 생산 모델 Y도 한국에서 곧 FSD를 쓸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댓글 다는 분들이 계시던데, 유럽의 각국 도로교통법을 생각하면 마냥 쉽게 볼 일은 아니란 거죠. 물론 유럽에서 FSD 시승은 가능합니다. 대신 테슬라 직원이 동승해야만 가능하고, 운전자가 FSD를 구매해서 개인적으로 쓰는 건 불가하다는 거죠. 세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입장에서도 모델 Y 스탠다드를 한국에 팔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5만 대 상한도 폐지됐죠. FTA 체결국이라 안전 기준도 프리패스입니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들이 몰리면서 점유율도 확 늘어날 거고, 자율주행은 데이터 수집이 빠르고 많을수록 좋은데, 까다로운 한국 도로에서 FSD 데이터 수집을 그만큼 더 빨리 할 수 있게 되겠죠. 심지어 가격도 중국 생산 모델하고 비슷하거나 더 저렴할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모델 Y 스탠다드는 헤드램프도 끊기고 실내도 투박한 깡통 모델이 있는 반면, 일반 모델 Y하고 똑같이 생긴 스탠다드 프리미엄 트림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차가 굉장히 매력적일 수밖에 없는 게요, 후륜 구동인데 롱레인지 모델입니다. 즉 지금 팔리고 있는 모델 Y RWD보다 주행가는 거리가 더 길고, 배터리도 LFP가 아닌 NCM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가격도 보면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차는 관세가 0%입니다. NCM 배터리라 보조금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수입되는 차들은 관세가 8%씩 붙기 때문에 가격이 비슷하거나 보조금까지 생각하면 오히려 더 저렴할 수 있다는 거죠. 즉 소비자들 입장에선 FSD도 바로 쓸 수 있고, 가격은 더 저렴한데 스펙은 더 좋은 차를 탈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테슬라 입장에선 팔지 않을 이유도 없고, 소비자 입장에선 사지 않을 이유도 없는 거죠. 마침 비슷한 시기에 탈중국도 본격화한다, 한국 생산 차들의 탈중국도 동시에 기대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물론 이렇게 되면 올해 모델 Y나 모델 3를 출고한 차주들은 배가 좀 아프겠죠. 이게 우리나라가 유독 FSD 도입이 늦었다고 하기도 하던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게 늦은 건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7번째로 FSD를 정식으로 쓸 수 있는 나라가 됐잖아요. 유럽은 아직 한 곳도 정식 사용 가능한 국가가 없거든요. 눈치 싸움이긴 하지만 미국산 모델 Y 스탠다드는 이미 존재하는 물건입니다. 안전 기준 인증 같은 거 상관없이 한국에 배정해서 바로 팔아버리면 된다는 거죠. 여기에 한국에 팔 수 있는 수량도 사실상 무제한이 됐고, FSD가 출시되면서 잠재 고객이 크게 늘었습니다. 경쟁 상대도 딱히 없죠. 한국이 본지는 현대기아차가 생각보다 전기차 시장에서 부진합니다. 차량 가격도 보조금 100% 기준을 어렵지 않게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한국 정부가 내년부터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늘린다고 발표했다. 테슬라 입장에서도 중요한 기회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생산 모델 Y와 모델 3도 언젠간 FSD를 쓸 수 있게 되겠지만, 그 전에 미국산 모델 Y 스탠다드 한국 출시가 더 빠르게 현실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거고요. 사실 이렇게 되면 가장 큰 문제는 현대기아차일 겁니다. 중국 생산 모델은 구매한 차주들도 기다리면 언젠간 된다는 건데, 만약 방금 이야기한 조건으로 모델 Y 스탠다드가 국내에 출시된다면 현대기아차 판매량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전기 차량, 내연기관 차량 문제가 아니라 FSD가 되는 차량, 안 되는 차량의 문제로 넘어가기 때문에 현대기아차만 타는 사람들도 다음 차는 테슬라로 넘어가야 하나, 이렇게 고민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건 뭐 시장이 말해주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올해 10월까지 전기차 판매량을 보면 테슬라가 압도적으로 많이 팔렸습니다. 전기차만으로 수입차 시장 3위를 차지한 것도 놀랍고, 지난 9월에는 국산차를 시원하게 제치면서 모델별 판매량 2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FSD가 되는 차와 안 되는 차로 나뉘고, 심지어 가격도 비슷하다면 판매량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번 사례를 통해 인정해야 할 건 크고 작은 논란이 있긴 해도 시장 패러다임을 가장 확실하게 바꾸는 회사인 건 분명하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자세히 다뤄드렸던 BMS A079와 같은 논란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논란이 한참 커질 무렵에 FSD가 공교롭게도 풀렸습니다. 여론적으로는 이걸 거의 잊혀지게 만들었습니다. 분명히 해결해야 되는 문제는 맞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거론되는 주체 자체를 FSD가 뒤집어 버렸고, 마침 우리나라도 자율주행 관련 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양날의 검인 게 현대기아차
현대차도 그만큼 빨리 움직여야 할 겁니다. 규제가 풀리면 즉각 상용화할 수 있는 브랜드와 그렇지 못한 브랜드로 나뉘는 거고, 자율주행은 특히 데이터 수집을 얼마나 빠르게 하냐가 관건이기 때문에 상용화가 특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현대차 그룹에서 자율주행 관련 큰 발표가 조만간 꼭 나와줬으면 합니다. 이 영상을 만드는 날 송창현 사장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현대차 그룹 내부적으로도 생각과 고민이 많은 것 같고요. 조만간 뭔가 큰 변화와 발표가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한편으로는 생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만약 모델 Y 스탠다드가 오늘 이야기한 조건대로 들어온다면 테슬라 판매량은 급증할 수밖에 없을까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나눠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